요즘 뉴스에서 8월 전세 대란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노비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게 8월이 아니겠지만 분명히 전세 대란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세는 오르는데 전세 시세는 안 오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안 올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네. 현재 월세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세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거주 비용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주 비용이 발생하는 유형은 세 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매매, 그리고 전세, 월세예요. 근데 매매는 당연히 매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일 거주 비용이 높고, 그리고 전세, 그 다음 순은 전세, 그 다음에 월세 순으로 해가지고 월세가 제일 거주 비용이 원래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매매는 여전히 1등을 앞서가고 있는데 전세하고 지금 월세하고 동일한 수준이 됐어요. 최근 들어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 거주 비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거주 비용이 더 낮은 월세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월세도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안 찾다가 최근에 많이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월세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앞으로도 그럴 거냐?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봐요. 서울에 지금 준신축 아파트의 10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면 시세가 매매가 14억에서 15억, 전세가 7억에서 8억 정도 돼요. 이랬을 때 만약에 내가 대출이 우리가 15억 이상은 안 나오니까 네. 한 15억 기준으로 하고 한다면 1번에 지금 우리가 매매, 거주 비용을 좀 계산해 보면 매매는 15억에 대출이 40% 나와, 투기자가 40%밖에 안 나오니까 대출 한 6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랬을 때 대출 30년에 대출 금리가 요즘 한 4.5%는 줘야 돼요. 최소 못해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당연히 뭐 이자만 1년 거치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론은 원금까지 다 상환하거든요. 이랬을 때 원금이 80만 원에다가 대출 이자만 225만 원이에요. 매매를 했을 때 거주 비용이 300만 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꼬박꼬박 300만 원 내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매매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비싸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랬을 때 전세는 8억 정도 아까 한다 했죠. 7억에서 8억. 네. 8억 정도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라는 게 존재해요. 서울 보증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수도권은 5억이 한도거든요, 서울이. 그랬을 때 전세 8억짜리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본은 3억 있어야 하고 대출을 했을 때 5억 정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대출 5억에 보면 대출 기간이 2년,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 일시로 이자만 납부해요. 네. 원금은 안 납부해도 돼요. 왜냐면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그랬을 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3.5%예요. 주택담보대출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근데 변동이지만 마냥 고정으로 하면 4%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대출금리가 3.5면 총 이자만 연으로 이자를 따졌을 때 대출 한도가 5억이니까 5억 기준으로 하면 1,750만 원이에요. 이거를 월 평균으로 나눠본다고 하면 145만 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매매보다는 거주 비용이 좀 낮죠? 네. 그랬을 때 실제로 그러면 세 번째로 가주 비용이 제일 낮은 월세는 지금 얼마이냐 보면 자기 자본금 3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자기 자본금 3억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네. 보증금을 3억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월세가 150만 원이에요. 어때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145만 원인데 네. 월세가 지금 150만 원이라고 더 비싸네요. 5만 원 정도 비싸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딱 1년 전만 보더라도 월세 3억에 시세가 130만 원 정도 했어요. 네. 즉 이걸 우리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걸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하면 전월세 전환율이라 하거든요. 이 전월세 전환율은 낮을수록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고 높을수록 월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3.5%예요. 네. 근데 현재 과거 1년에는 3%대였거든요. 즉 점점 전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는 월세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매매 빼고는 전세하고 월세하고 거주 비용이 동일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찾았다는 의미고 그로 인해서 월세가 올랐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 월세가 오르면 반드시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대란은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노비님 그러면 전세 대란 언제쯤 올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전세 대란이 언제쯤 오냐고 가장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계산해 보면
앞전에 계산한 것처럼 전세 거주 비용보다 월세 거주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시점이에요. 과거에는 월세 거주 비용이 더 낮았었고, 네. 한데 지금은 동일해지거나 약간 지금 월세가 약간 올라가고 더 비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더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로 넘어갈 것 전세로 같은데요. 전환을 하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월세는 오른 만큼 올랐고, 네. 전세에 살다가 전세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월세였는데, 네. 하단에 있는 게 올랐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갈 수 있는 거는 매매하고 전세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매매는 아까 말해도 넘사벽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어쩔 수 없이 전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더 문제는 현재 현상 때문에 전세를 많이 안 내놓고 월세를 사람들이 많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임대인 측면에서. 네. 그러면 이게 지속되면 어때요? 전세의 수급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겠죠. 네. 근데 이미 월세가 점점 올라가서 전세가 많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다시 월세의 수요가 전세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되죠? 전세 공급도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월세하고 전세하고 현재 거주 비용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네. 차이가 점점 벌어질수록 저는 그 순간이 전세 대란이 벌써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월세 거주 비용이 올라가는 그 순간이 그 전세 대란이 온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벌써 시작됐다고 저는 봐야 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노비님. 오늘 이렇게 전세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